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미친듯 찌라시를 쏟아내느라 고생이 많으신 조중동 기레기들 참 애씁니다. 당신들 기사만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망했거나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쩝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걸. 15일에도 설날 연휴 배설하지 못한 찌라시를 배출하느라 노고가 많았는데요. 16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개혁되는 날이 아마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날이 될 듯합니다. 제가 뽑은 오늘의 기레기는 역시 종양일보였는데요. 종양일보 임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백신 확보 지각, 한국 접종 시작도 OECD 37개국 중 꼴찌. 이 단독 기사에 아침부터 뿜었습니다. 백신 확보에 이어 접종도 지각이라는 이 기사. 백신 접종이 무슨 달리기 시합입니까? 나라마다 절차가 있고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접종을 하는 거지 빨리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서 국가별 백신 접종 날짜를 표로 보여줬는데요. 며칠이나 차이가 납니까? 일본 2월 17일, 한국 2월 26일. 이게 지각입니까? 몇 달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9일. 대체 매일매일 이러고 싶나요? 그렇게 기사 쓸 게 없습니까? 왜 주사기 이야기는 기사로 안 씁니까? 일본은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가 없어서 1,500만 명분의 백신을 폐기했고 우리는 자체 생산이 가능해 수출까지 하게 된 이야기는 왜 쏙 빼는 거죠? 언론의 기능이 비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사도 필요한 겁니다. 내일 곧 망할 것 같은 당신들의 저주처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거죠. 제발 기자이기 전에 사람 먼저 됐으면 합니다. 이 단독 기사를 작성한 종양일보 임선영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중국에 마스크 퍼준 뒤 혹독한 대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의 후회라는 제목의 종양일보 기사로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을 받았던 기자인데요. 당시에도 현직 의사가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것이라고 개탄했었죠. 해당 기사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일본 4개국의 공통점을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 최대 수백만 장에 이르는 마스크를 보냈다는 데서 찾았는데요. 그러고는 지금 4개국이 혹독한 마스크 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고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란 일본은 사태 초기 신종 코로나 진원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종양일보는 또 이란인들이 중국의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한 정부를 성토하며 SNS에 올린 사진이라며 쿠르드족이라고 소개된 한 노인이 쌀포대의 일부를 잘라 끈으로 연결해 마스크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사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페이스북에 지금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개에 달하는데 2월 초에 200만 개, 그것도 민간에서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걸 유학생 모임에서 우한에 보낸 걸 갖고 국가에서 중국에 퍼줘서 마스크가 국내에 없다는 이따위 소리를 싸갈겨 대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는 이어 지금 마스크 품귀는 미국, 유럽 가릴 것 없이 지구촌 전체의 현실인데 중국에 퍼준 4개 나라만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진짜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그 기자가 또 황당한 기사를 가지고 기어 나온 거죠. 작년에 갔던 각설이처럼 말입니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기어 나오는 기레기들. 잊지 말고 꼭 잡아내서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일보 임선영 기자. 찾아보니 이달의 기사상도 받았던데요. 저도 오늘의 기레기상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웹툰 작가 윤서인이 15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라고 비꼬았습니다. 윤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백기환 선생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코카콜라 마시면 민족 정기가 썩는다는 분, 이분이 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한 건 맞지라며 그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통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 본인이 원하던 그 통일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이겠네라고
고 백규환 선생을 조롱했습니다. 윤 씨는 또 여러 언론사가 한국 진보 운동의 큰어른, 백발의 투사, 민주화 운동의 큰별 지다 등으로 보도된 백규환 선생 관련 기사를 재차 캡처해 올리며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 의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먼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를 비하하고 폄훼한 데 이어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고 백규환 선생까지 모욕한 건데요.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돈을 벌어놓지 않고서는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수시로 이런 도발을 하는 걸 봐서는 꽤 많은 자산을 모아둔 걸로 보여집니다. 윤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백규환 선생 관련 게시물에는 간첩 하나 같네, 공사나 운동의 큰별, 삼각 고인돌의 면봉을 빕니다, 이 어른이 지대로 빨갱이 등의 조롱 섞인 댓글들이 줄지어 달렸는데요. 그 밥에 그 나물 들인 거죠. 길게 말해 뭐합니까? 싹 잡아내서 금융치료로 화답해줘야 할 듯한데요. 진정한 참교육만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해법인 듯 싶습니다. 해당 사실을 접한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인이 오늘 작고하신 고 백규환 선생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제보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댓글들을 보니 부하 내동의 고인을 모욕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 모든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댓글 작성자들의 인적 사항까지 알려주시면 고인의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빠짐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 변호사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님 후원 계좌를 파달라, 돈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닌 걸 알지만 참 감사하다,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죽은 힘을 다해 금융치료 부탁한다, 정철승 파이팅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불이 나게 윤서인 페이스북에 달려갔지만 댓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역시 금융치료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댓글을 왜 지웁니까? 본인들의 행동이 범죄인 건 아는 모양입니다. 이러다가 윤서인은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금만 갚다가 그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윤서인 씨, 모금이나 후원금은 반칙입니다. 아시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다가서는 태도, 방법 이런 거 다 환영하고 싶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마디 보태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의 주체적인 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